자,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 기술적 매도 vs 확률 밀도 매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주제를 매도로 좀 좁혀 보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나서 매도를 할 때는 기술적 매도를 하는 게 더 유리할지 또는 확률 밀도 매도, 자 이게 뭘까요? 어쨌든 이 방식으로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할지 그것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일지는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먼저 이 기술적 매도에 앞서 기술적 매매는 보통 이 차트를 놓고 자, 이렇게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설정을 하고 매수를 할 때는 자, 이렇게 박스권 하단부에서 자, 이렇게 매수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매도를 하게 되었을 때는 기술적인 매도로 박스권 이 상단에서 매도를 합니다. 자, 그쵸? 자, 이게 기술적 분석 매도 방법 중 첫 번째 박스권 상단 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이 추세를 그을 수가 있겠죠. 추세 상단과 추세 하단선을 긋고 자,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는 자, 이렇게 추세 하단선에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자, 매수를 하고 자, 매도를 할 때는 이 상단선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인 기술적 분석 매도 방법 중 추세선 상단 매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는 보통 주가가 이렇게 급등주의 경우에는 추세를 잘 안 깨트리고 상승을 하죠. 자, 그런데 이평선을 추가를 해서 자,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는 5일선을 지지받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자, 매수를 할 수 있겠고 자, 매도를 할 때는 자, 이렇게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자, 매도로 대응할 수 있겠죠. 자, 이게 기술적 분석 매도 방법 중 이평선 이탈 시 매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네 번째는 이 주가가 약간 좀 횡보 상태 있을 때 뭐 엔벨로프라는 밴드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는 밴드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자, 매도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밴드 상단에 닿았을 때 자,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기술적 분석 매도 방법 중 네 번째 밴드 상단에 닿을 때 매도하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하는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확장된 상태에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는 보통 이 상단선이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볼린저 밴드도 이 밴드 상단에 닿을 때 매도를 하는데요. 자, 이 방법도 기술적 분석의 매도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섯 번째는 피보나치 목표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이전에 상승했던 이 파동을 근거로 해서 주가의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특정한 구간을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자, 매수를 할 수 있겠고 자, 매도를 할 때는 피보나치 계산값에 의해서 매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 매도 방법 중 다섯 번째 피보나치를 이용을 해서 매도할 수 있겠죠. 자, 이 방법은 목표치고 또는 반등치를 이용을 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기술적 매도 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기술적 매도 방법을 사용을 해도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뭐냐면은 주가가 하락을 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였고 자, 매도를 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이 직전에 전고점이 있다면 이 전고점 근처에서 저항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구간에서 일괄로 매도를 했는데 자, 그런데 주가는 매도 후에 더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자, 매수를 하였고 자, 이후에 매도를 할 때는 지금 이게 분봉 차트에서 그렇지만은 일봉 차트에서는 이 5,510원이 딱 데드크로스 지역 5일선의 저항을 받는 자리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510원에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놨지만 주가는 그 윗까지 터치를 안 하고 살짝만 가고 내 매도가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곧바로 이 상승폭을 반납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이 선을 저항선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어떤 날은 주가가 저항선까지 오르고 곧바로 상승폭을 반납을 하거나 또 어떤 날은 저항선까지 올라가고 나서 이후에 주가는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하거나 또 어떤 날은 저항선 근처까지 올라갔지만은 이 저항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미리 꺾여버리는 자,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매도를 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 저항선까지. 그래서 저항선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는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라?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다시 들어가야 되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갈 경우 그때는 이미 주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후에 주가는 귀신같이 내가 매수하자마자 꺾여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는 매수를 하고 저항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안 파는 거예요. 안 팔고 더욱더 보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 자, 그런데 주가가 곧바로 장대 음봉이 나와서 내 매수가를 위협을 하게 될 경우, 자,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들어서 뇌동 매매를 하거나 또는 잘못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고생해서 세운 이 매매 원칙이 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자, 만약 뇌동 매매를 해서라도 수익을 봤다면 기분이 찝찝하거나 결국에는 다음 매매에서는 큰 손실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대응책은 분할 매도밖에 없지만 이 분할 매도 외에 본질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매도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 확률 밀도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 확률 밀도 3점도 그래프의 예시 차트입니다. 자, 확률의 밀도는 아주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간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자,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폭이 매번 랜덤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수많은 이 주가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다 보면은 반등이 이렇게 특정 구간에 몰려있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시장은 결국 사람이 만들죠. 사람의 욕심과 공포로 인해서 주가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 시대가 변해도 늘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자, 결국 기술적 분석은 그럴듯한 자리를 보여주지만 이 확률의 밀도는 가장 자주 반복되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매도는, 자, 예를 들어서 저항선이 여기에요. 그리고 주가가 이 저항선에 오면은, 자, 매도를 하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반면에 이 확률 밀도 매도는 주가가 이 통계적으로 여기서 많이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확률 밀도 매도는 기술적 분석처럼 이 최고점 근방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최빈값에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반등폭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실제로 거의 한 모든 종목을 캡처를 해서, 그리고 이 해당 종목의 상승폭, 하락폭, 반등폭에 대한 수치를 일일이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거의 한 2020년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자, 이렇게 많이 쌓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시작점과 최고점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권장 매수 범위와 권장 반등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은 하락폭 분포도, 그리고 반등폭 분포도에 대한 이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등폭 분포도인데요. 즉, 특정 상승폭 이후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 하락폭에 대한 이 반등폭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반등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여기 이 삼원모터스란 종목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이 바닥권, 특히 이제 종가 4,020원에서부터 최고 9,990원까지 크게 이 급등을 하였죠. 자, 그런 다음에 주가는 이 고점에서부터 대략 한 3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주가는 얼만큼 반등을 할까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대략 한 쌍봉까지 만원까지 오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확률 밀도로 이 매도값을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얼만큼 나올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계산기를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종가는 4020 시작점이 되겠고, 최고점은 9990, 9990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상승폭이 148.5%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의 한 145%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얼만큼 반등하는지에 대한 이 정보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쵸? 자, 그래서 밑에 쭉 내려보게 되면은 이 반등폭 분포도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이 회색 음영으로 이 처리된 부분이 나오게 되죠. 13.4%에서부터 33.5%가 권장 매도 범위입니다. 자, 그런데 반등 범위가 매우 넓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데이터들이 가장 이 촘촘하게 밀집된 구간을 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는 매도 HDR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들이 몰려있는 상위 50%, 상위 60% 또는 상위 10%, 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데이터가 가장 몰려있는 상위 10% 구간만 보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쭉 내려보게 되면은, 자, 보면 어때요? 이 회색 음영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 반등폭 범위가 결국에는 23.7%에서 26%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데이터가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23에서 26%, 저점 대비. 그러면 이 저점에서 23%, 그리고 저점에서 26%, 한 여기 정도 되겠네요. 대략 8,450원, 8,500원대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게 되면 주가는 자, 이렇게 어때요? 올라가고 나서 주가는 꺾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다가 확률 밀도로 매도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하고 매우 다르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캡처를 했는데요. 이 알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해당 종목은 이 바닥권에서부터 약 40%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자, 그리고 주가는 자,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5일선에서 반등이 별로 안 나왔고 11선에서도 반등이 좀 별로 안 났습니다. 거래량도 별로 안 나왔고요. 자, 결국에는 21선 근처에서 반등이 저가 마이너스 3%에서 고가 9%까지 약 12% 반등이 나왔습니다. 2월 5일날. 자, 이 상승폭에 대한 반등폭, 특히 상위 10% 구간을 보게 된다면, 자, 보면 여기 회색 음영대가 좁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범위는 이 숫자가 겹쳐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10.7%에서 12.2%입니다. 자, 2월 5일날 이 상승폭에 따른 이 하락폭 이후에 이 반등폭 범위가 10에서 12%까지란 말입니다. 자, 결국엔 정말로 이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 주가는 곧바로 상승폭을 반납을 해버렸죠. 자, 실제로 저는 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다가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모아가면서 비중을 조절하다가도 평균 단가를 한 4,086원으로 만들고 이 저점에서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저점 대비 10% 구간에서부터 이 전량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저점 대비 12%까지 찍고 그 이후에 주가는 정말로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방법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통계적으로 이 확률 밀도 매도를 하게 된다면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매도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도 기술적 매도, 확률 밀도 매도 하면서 글을 좀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더 갈 줄 알고 따라 샀는데 사자마자 귀신같이 하락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또는 눌림목자리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다가 끝도 없이 흘러내려서 손절도 못한 채 계속 방치하시거나 결국엔 크게 손절하고 나서 정말 힘드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급등주 데이터 약 12,500개를 엑셀에 하나하나 직접 정리해서 통계를 냈고요. 그걸로 통계 기반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산기에 시작점과 최고점만 입력하면 과거 통계상 반등이 가장 많이 나온 구간은 물론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 할지까지 몇 초 만에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통할까요? 한번 보시죠. 이 종목에서 계산기가 잡아준 매수 구간, 제가 실제로 매수했던 구간과 거의 똑같죠. 통계적 반등 구간에서 분할 익절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종목의 사례가 있는데요. 물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통계적 지지 구간 이탈 시 칼같이 자르거나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게 바로 통계가 주는 기준입니다. 지난 5년치 데이터를 이 계산기 하나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시작점과 최고점만 한번 입력해서 과거 통계상 반등이
자주 나왔던 자리를 바로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막연한 이평선이나 보조지표가 아닌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이 계산기에 관심 있으시다면 영상 오른쪽 상단 링크를 눌러 강의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